오늘 제가 발표 드릴 내용은 이미 뭐 여러 가지 경로를 통해 알고 계신 내용들인데요. 그 내용들에 대해서 같이 한번 공유하고 향후에 대응 방안 등에 대해서 같이 논의를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릴 내용은 최근에 냉매 이제 개발 보고서가 나와 있는 대로 어떤 냉매들이 개발되어 있는지 하고, 그 다음에 요즘 이제 이슈죠. 뭐 A2L 냉매 사용 관련해서 제품별로 관련 규정, 표준, 그 다음에 국내 냉매 관리 제도, 그 다음에 공조 쪽에서의 대체 냉매 사용 동향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20분간이니까요. 짧게 진행하겠습니다. 일단 냉매는 뭐 여러 가지 정의들이 있습니다만, 현재 국내에서는 그러니까 관리 대상 중심으로 말씀드리면 이와 같이 정의가 되어 있고요. 뭐 하이드로카본이라든가 CO2 암모니아 등이 있는데, 관리 대상 불소개입니다. 불소라고 해서 CFC, HCFC, HFC, HFO도 포함이죠. 정확히 말씀드리면 HFC 계열이니까. 그래서 이거가 포함된 냉매 사용 기기를 이제 뒤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만은, 이제 국내에서는 관리 대상으로 가고 있고요. 냉매 종류는 여러 가지 뭐 이제 현재는 ODP가 제로이고 G토피가 낮은 냉매로 대체 전환 추세입니다. 그래서 쭉 보시면 요즘 이제 HFO 쪽이 이제 진행이 되고 있고요. 아시는 것처럼 2010년 이후에는 이제 주로 올레핀 계열, 그러니까 HFO 계열 냉매들이 주로 개발이 됐고요. 아시는 것처럼 1134 YPO라든가 ZE 뭐 1336이 나왔었고, 하지만 이제 그 중간에 TFA라는 이제 이슈들이 좀 등장을 했죠. 근데 뒤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만은, 그 다음에 그렇게 보면 2018년하고 보고서에 의하면 2002년 사이에 아슈레 34에 등재된 냉매는 단일 냉매가 2개, 혼합 냉매가 23개, 이제 비공비가 22개, 이제 공비가 하나인데요. 이와 같이 등재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보면 단일 냉매 2개는 CF3I하고 1132ZE, 12322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시는 것처럼 CF3I는 410의 대체인 4666A의 혼합 냉매 성분으로서 19년 이후에 이제 승인이 되어 있는데요. 사실은 아시는 것처럼 이거는 대체 소화제, 그러니까 불 끄는 이 시스템 소화의 대체 소화약제로 95년에 이미 승인된 가스계 소화약제입니다. 근데 이게 이제 냉매로 단독으로 쓰기보다는 이제 혼합 냉매 성분으로 해서 승인이 돼서 19년 말에 등재가 됐고요. 근데 이제 이게 열분의 과정에서 이제 23이 발생될 우려가 있다, 이런 보고서들이 나와 있어서, 하지만 잘 제어가 된다면 큰 무리 없이 쓰겠지만 열분해에 의해서 23이 발생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보고서에 이제 나와 있습니다. 그 다음에 1132는 32와 같은, 오른쪽에 있는 그래프에 보시면 알겠지만 32와 같은 포화압력은 똑같습니다. 그래서 32와 같이 쓸 수 있는 대체 물질로 지금 이제 등재되어 있습니다. 혼합 냉매 이제 23개인데요. 보면은 427B, 467A는 이제 134A를 함유하고 있고, 그 다음에 448이라든가 457, 475는 1234YF라든가 HFO 계열 냉매를 혼합하고 있고, 466A만 이제 CF3I로 가지고 있습니다. 쭉 보시면 이렇게 돼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R477이라든가 477B 이거 같은 경우는 프로필렌과 R600에 이소부탄을 함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공비로 R515B가 이제 등재가 됐는데, 이건 515A와 유사하지만 1234ZE하고 227, 그래서 공비 혼합 냉매로 들어 있습니다. 보시면 이게 18년 이후에 22년까지 등재된 이제 냉매들이고요. 지금 자료 분석을 해보니까요, 2022년 말 아슈레 34에 등재된 냉매가 총 210개 정도로 파악되고 있고요. 단일 냉매가 67개, 혼합 냉매가 210, 그 중에 이제 비공비가 130, 공비가 13개 있고요. 그거를 이제 안전성 등급별로 보면은 A1이 가장 많죠. 안전하게 쓸 수 있는 그룹들이 있어서 A1이 119개, 요즘 이제 뭐 많이 GWP 때문에 새롭게 등장하고 사용이 이제 얘기가 되고 있는 A2L이 27개, A2가 19개, A3가 26개, 이렇게 지금 등재되어 있어서 대부분은 현재 이제 단일 A1 냉매하고 A2L 냉매로 해서 지금 이제 많은 제품들이 개발되고 있습니다. 대체 냉매 선택 기준들은 뭐 여러 가지 다양한 옵션들이 있죠. 하지만 이거를 다 충족시킬 수 있는 완벽한 냉매는 없는 게 지금 현실이기 때문에 이걸 잘 조합해서 또는 시스템을 보완해서
대체 냉매를 쓰려고 하는 노력들을 하고 있습니다. 냉매 안전성 부분은 뭐 A2L과 뭐 AB, 그 다음에 AE, 2L, 2하고 3 구분하는 거는 뭐 아시는 것처럼 나눠져 있고요. 그래서 요거는 이제 A2, 3는 3와 2L은 뭐 연소 속도가 초당 10cm 이하냐, 미만이냐, 이상에 따라 분류되고, 그 다음에 2하고 3는 이와 같이 연소 하한계하고 연소 열을 엔드냐 오하로 해서 이렇게 구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현재 대부분의 저희는 냉매관리기술협회라서 이제 AS를 하시는 분들하고 같이 얘기를 보면 지금 대부분은 이제 A1 냉매에 익숙하죠. 그래서 이제 지금 현재 산업계에도 A2L 냉매가 이제 많이 저변이 확대가 될 텐데, 사실은 제품도 중요하지만 이거를 이제 서비스하고 설치하고 유지보수 하시는 분들에 대해서도 사실은 A2L 냉매에 대한 여러 가지 교육이 필요한 실정입니다. 그 다음에 GWP는 이와 같이 구분하고 있고, 몬트리올 정서는 100년 기준에 300 이하를 로, 1000 이상을 하이로 구분하고 있다는 거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요. 이와 같이 그 기준에 따라서 고저하고 초저, 극저 이렇게 나누긴 합니다. 그 다음에 20년, 30년은 GWP 20년, 30년은 이제 대기 중 수명이 짧은 물질 같은 경우는 이제 A2L 냉매들이 대부분 이제 대기 중 수명이 짧지 않습니까? 그거를 100년으로, 이게 보통 5년, 10년이다 보니까 100년 기준으로 하면 정확한 평가가 안 나온다. 온난화 지수에 대한 정확한 평가가 안 나오기 때문에 20년 지표도 사용해야 된다. 이런 의견들이 나오고는 있습니다. 하지만 현재 대부분의 문헌에서는 100년 기준으로 해서 GWP를 책정을 하고 그것들을 여러 가지 배출량 산정에 사용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2010년 이후에 이제 아슈레에 등재된 냉매들을 보면 대부분 이제 A1, A2, A3, 2L까지 포함해서 2010년 이후에 등재가 됐고요. 그래프상에 보시면 GW가 높을수록 끓는 점이 높고, 일반적으로는 비가연성 냉매가 가연성 냉매보다 GW가 높은 것으로 이제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이제 저희가 HFO 관련해서 이제 유럽 쪽에서 이제 아마 얘기를 들으실 건데, 푸파스가 이제 좀 얘기가 됐죠. 이제 푸파스라는 게 이제 아시겠지만 이제 HFO라든가 뭐 이런 것들이 산화나 이런 과정에서 이제 TCA, 그러니까 트리플로로 아세트산이 만들어진다. 이 물질들이 인체에 쌓였을 경우에 환경적인 인체 유해성이 있다. 그러면서 이제 푸파스에 대해서 TFA를 규정을 싣죠. 그래서 이 모든 냉매들이 다 규정된 TFA를 생성하는 건 아니지만 상당량의 이제 예를 들어서 227이라든가 H1234 YF 이와 같은 것들이 이제 TFA 때문에 이슈가 되고는 있습니다. 그래서 그 TFA가 푸파스에 규제 물질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거에 대해서 여러 가지 논의가 되어 있고, 아직까지는 뭐 최종 결론 안 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제안은 되어 있지만 아직까지 최종 결론은 안 나와 있고 2025년에 나올 거라고 하는데, 이 부분은 아마 좀 자료나 이런 것들을 주의 깊게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이제 빨간로 돼 있는 것들은 푸파스의 규제 대상은 아니죠. 그래서 대부분 돼 있는 게 뭐 이제 1234 YF 이런 것들이 들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가연성 냉매에 대한 표준입니다. 뭐 지금 현재 여러 가지 냉장, 냉동 쪽에 쓰이는 좌측의 그 제품들에 대해서 적용된 표준들이 이와 같이 쭉 있죠. IEC 기준으로 되어 있고요. 그래서 보시면 뭐 냉장, 냉동은 2-24, 텀블 드라이어, 그러니까 의류 건조기 같은 경우는 2-11, 그 다음에 냉동기 같은 경우는 2-89, 히트펌프 이쪽이 이제 히트펌프하고 에어컨, 공냉시 에어컨 2-40이죠. 그래서 가장 요즘 이제 이슈가 되는 게 이쪽이 2-40, 그러니까 히트펌프라든가 대용량 에어컨 쪽에서의 2L, A2L 냉매 사용을 어떻게 할 것이냐 이런 것들이 논의되고 있습니다. 표준 내용은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국제 동향을 보시면 히트펌프, 텀블 드라이어 같은 경우는 히트펌프를 사용하는 텀블 의료 건조기 같은 경우는 A2, A3 냉매에 대해서 충전량 150g으로 제한을 하고 있고요. 가정용 냉장고, 냉동구는 A2L을 포함해서 150g으로 제한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공기조악, 히트펌프, 에어컨디셔너, 온수 히트펌프, 냉동기는 2-40에서 규정하고 있죠. 이거는 예전에는 A2L이 빠졌었죠. 근데 A2L까지 포함해서 A2, A3는 1kg, A2L은 최대 환기조치, 기계적 환기조치들을 했을 경우에는 최대 80kg까지 이렇게 확대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상업용 냉장, 냉동도 마찬가지로 2-89인데 A2, A3뿐만 아니라 A2L을 추가했고요. 그 다음에 A3는 A2하고 A3는
대해서는 150g으로 해서 500g으로 확대했고 A12 냉매도 1.2kg으로 충전량을 확대를 했습니다. 미국 환경청도 이 IEC에 맞게 자기네들 UL에서 자체적으로 규정을 해서 확대를 했습니다. 국내에서는 대부분은 IEC 규정들과 부합화를 했습니다. 하지만 상업용, 마지막에 나와 있는 것처럼 상업용 쪽에서 아직 A12 냉매를 포함시키진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확히 제가 이제 이게 4월 달에 만든 자료를 모르겠는데 이후에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A12 냉매는 아직 상업용 쪽에서 포함되지 않아서 이 부분을 포함한 이제 부합화 작업이 아마 진행되고 있고 추진 중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보시면 제품별로 해서 국제적이고 미국, 유럽, 한국, 중국과 관련해서 쭉 정리를 해놨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아직 상업용 쪽에서만 현재 부합화가 안 돼서 이것들은 이제 추후에 작업들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국내외 냉매 관리 제도입니다. 현황이죠. 규제 현황인데 국내에서는 먼저 국내는 보통 한 8개 정도의 제도에서 냉매 관련해서 어떤 내용이 언급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오존층, 예전에 말하는 오존층 보호법이죠. 이거는 핵심적으로는 냉매를 포함한 여러 가지 발포제로 쓰이는 물질, 불 속에 HCFC와 HFC 등 쿼터저들을 시행하고 수입하거나 제조업자들 부담금을 징수해서 그 재원을 토대로 해서 대체 물질을 사용하는 시스템으로 대체하는데 융자 지원을 하거나 관련 대체 물질 개발 R&D를 하거나 이런 쪽에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에서 이제 빨간색으로 표시된 부분들이 약간의 이제 제도적인 개선들이 필요한 부분입니다. 첫 번째는 냉매 제조 수입 판매와 관련해서 판매에 대한 정확한 내용들을 기재하지 못하고 있어요. 무슨 말씀이냐면 수입업자나 제조업자는 1차 벤더한테 판 것까지만 기재를 하고 있고 이게 최종 어떤 누구를 거쳐서 어느 시설에 어떤 기기에 냉매가 얼마나 충전되어 있는지를 보고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내에 정확한 냉매 사용량을 산출하기가 어렵고 더불어서 대상 기기, 향후에 관리 대상으로 만약에 포함시킨다 그러면 어떤 기기가 어디에 있는지 정확히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결국은 이 판매 제도를 좀 더 촘촘히 짰을 경우에만 국내에 설치되어 있는 냉매 사용 기기 또는 냉매 사용량을 정확히 산출할 수 있거든요. 이 부분들이 조금 이제 보완돼야 될 거고, 그 다음에 부담금 관련해서는 뭐 투투는 돼 있습니다만 134A나 32도 받고는 있어요. 근데 이게 지금은 징수비율이 0.00074%인데 지난 4월에 시행령 개정안 입법 예고가 돼서 0.0005%로 일단 기업 부담 규제 완화 이런 내용으로 해서 이렇게 개정 제안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개정안이 나온 걸로 알고 있고 이건 아마 그렇게 아마 시행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부담금 같은 경우도 아까 제가 서두에 잠깐 말씀드린데도 대체물질 개발하고 융자 쪽에 쓰인다 그랬는데 이게 이제 그런 부분도 중요하지만 사용 후 단계, 예를 들어 회수라든가 재활용을 촉진할 수 있는 부분으로 좀 확대할 부분도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요거는 이제 쿼터라는 부분에 있어서 국내 총 공급량을 규제하는 거죠. 냉매뿐만 아니고 발포제뿐만 아니고 이제 물질 자체를 대해서 규제하는 거라서 정확히 냉매 특정 부분에 대해서는 규제를 그렇게 하고는 있지는 않습니다. 냉매라고 해서 용도에 대해서 규제하고 아시는 거죠. 대기환경보전법이죠. 대기환경보전법은 아까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냉매를 이와 같이 불소개라고 정의해 줬습니다. 관리 대상 냉매를 이렇게 돼 있는데 CFC, HFC로 돼 있는데 규제 대상을 냉매 사용기기 관리 대상을 고압가스를 사용하는 일일 법정 냉동력 20R 이상의 고정식 냉매 사용 기기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고압가스를 사용하는 냉매, 저압 냉매는 제외되어 있습니다. 1500톤, 200RT, 2000RT, 5000RT짜리 123 또는 지금 대체 나오는 1233ZD를 쓰는 냉동기 같은 경우는 관리 대상이 아니에요. 저압 냉매, 고압가스를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있어서 이 부분 또한 많이 이제 보완돼야 될 부분이고요. 또 하나는 냉매 사용 소유자 같은 경우는 연 1회상 노출 점검을 하고 관련 기록부를 제출하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아까 말씀드린 20RT 이상, 고압가스를 사용하는 20RT 이상의 냉매 사용기 소유자는 어쨌든 이 관리 대상인데 이런 의무가 적용되는데 노출류에 한계치가 없어요. 무슨 말씀이냐면 내가 작년에 50RT 이상 냉매 충전량이 100kg 들어있는데 요거를 싹 날리고 새로 충전했다 해도 어떤 수리의 의무라든가 그걸 개선해야 될
어떤 규정이라든가 이런 게 없습니다. 실질적으로는 그런 부분이 없기 때문에 대기 중 방출을 효율적으로 조절하지 못하고 있는 그런 좀 사각지대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냉매 해수업자죠. 그러니까 냉매 20R 이상의 냉매 사용기기를 관리하거나 유지하는 과정에서 냉매를 일단 시스템을 오픈하기 전에 냉매를 해소할 경우에는 등록된 냉매 해수업자를 위탁해서 해소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냉매 해수업자는 그 고압 냉매 사용기기, 저압 냉매 사용기기에 따라서 저 정도의 기준으로 맞춰주면 최소한 냉매를 95% 이상 해소하니 저 압력값을 반드시 지켜라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고 그 내용 회수 결과표를 제출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전기전자 제품, 자원순환, 폐전기전자 제품 및 자동차에 대해서 이제 폐기 단계에서의 냉매를 회수하는 겁니다. 대기환경 보조, 어쨌든 그 폐전기전자 제품, 쇼케이스라든가, 폐에어컨이라든가, 폐자동차 이런 쪽에서 나오는 특히 이제 폐냉장고가 주입니다. 그쪽에서 나오는 냉매들에 대해서 회수해라. 그리고 회수한 냉매는 보통 이제 리사이클 센터라는 곳에서 이러한 것들이 다 이제 수거가 된 다음에 거기서 회수를 하거든요. 그래서 회수된 냉매를 폐가스 처리업자라는 데에 인계를 해서 처리해라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 다음에 폐기물관리법입니다. 폐기물관리법에서는 예전에 없었는데 폐냉매를 폐기물로 포함했습니다. 그래서 51-37에서 좀 오래됐습니다만 어쨌든 간에 저와 같이 4개로 해서 물론 그 밖에 폐냉매 물질 포함하면 다 포함합니다만은 이렇게 돼 있고요. 특히 요즘 이제 관련 냉동 공조 관련 이제 기사에서 보면 일회용 용기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오죠. 일회용 용기 관련해서 이제 해소해야 된다 이런 얘기 나오는데 요거는 잔가스 용기라고 보통 그래서 그 밖에 폐냉면 물질들 폐기물에 해당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이게 이제 일반적으로 고물상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폐철 때문에 가져가긴 하는데 규정상 폐기물이기 때문에 적절하게 인계가 되고 처리가 돼야 되는 그런 규정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고압가스 안전관리법입니다.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우리나라의 관리 대상 냉매를 고압가스를 사용하는 20R 이상으로 했던 이유는 말씀드린 대로 어디에 어떤 기가에 되어 있는 설치를 알 수가 없어요. 그나마 고압가스 안전관리법에서 냉동 제조를 20R, 법정 냉동력 20R 이상인 경우는 신고나 허가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디에 있는 설치를 알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그 데이터를 가져와서 관리 대상 냉매 사용기로 포함한 겁니다. 그렇다면 이제 그거를 낮추려고 한다 그러면 사실은 이 고법에서는 더 낮추기는 힘들죠. 그렇다면 판매계획, 아까 말씀드린 판매계획을 통해서 그런 식으로 통해서 정보를 찾아내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이제 고압가스 안전관리법에서 이렇게 돼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말씀드린 일회용 용기 같은 경우에 독성가스라든가 가연성 가스는 잔가스 용기를 회수하게 돼 있습니다. 잔가스를 회수해서 반드시 처리를 하게 돼 있는데 아직은 우리나라 이제 불속의 냉매 같은 경우는 그런 규정이 없기 때문에 이 부분 또한 향후에 고법이든 아니면 다른 쪽에서 개정상으로 반드시 반영이 돼야 될 사항으로 판단이 됩니다. 냉동 제조 신고는 말씀드린 대로 20R 이상인 거고요. 그 다음에 폐기할 때 그러니까 20R 이상의 냉동 사용기기 폐기할 때는 냉매 회수 결과표를 반드시 첨부해서 지자체에 제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기계설비법은 일정 정도 규모 이상의 시설에서 냉매 사용기를 설치할 경우에 그 사용 기기에 대해 사용 전 검사를 받고 사용 후 검사를 받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국내 냉매관리제도에서 말씀드리는 이제 쿼터 관련인데요. 이제 말씀드린 대로 냉매는 이제 투투하고 1, 2, 3 요거하고 이제 나머지 1, 3, 4나 4, 1, 0, 1도 넘어갈 건데 투투나 1, 2, 3 많이 이제 줄었죠. 그래서 이제 대부분 이제 25년이면 67% 감축되고 2025년이면 2030년이면 이제 필수 용도를 제외하고는 쿼터를 주지 않을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025년 67.5%, 30년 90.5%니까 이제 새로운 수입은 힘들다 보고 결국 이 시장에서 회수해서 재활용 또는 재처리된 냉매를 사용하는 방법 이런 방법들은 이제 점차 시장에서 좀 확대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HFC가 이제 현재 오존층법 2종 특정 물질로 되어 있는데요. 이거 같은 경우는 얼마 전에 공표가 됐죠. 국내 감축 계획이. 그래서 현재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20년, 22년 평균 3년치에다가 HCFC 65% 이렇게 베이스라인이 정해졌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통상 한 4만 전체 냉매뿐만 아니고요. 전체 보면 한 4만 4천에서 4만 5천 톤으로 돼 있고 CO2 톤으로 하면 8,200만 톤으로 돼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8,200만 톤은 이제 3년치 평균하고 HCFC 65%인데 지금 정부에서는 일단 전체적인 8,200만 톤에 대해서 저와 같이 쿼터를 통해서 쭉쭉쭉 줄여나가겠다. 5년 단위, 계단식으로 되어 있는 건 5년 단위 감축 단계인데 정부에서 매년 일정 양씩 줄여가겠다. 이래서 빨간 선을 표시를 했습니다. 발표를 했습니다. 저거에 맞게 이제 배분을 하는데 어떻게 보면 전체 양이 굉장히 늘어난 거잖아요. 3년 동안 HFC만 수입했던 통계만 줘도 되는데 거기다 플러스 알파를 지금 준 거지 않습니까? HCFC 65%. 그 양은 배분하지 않고 정부에 보유하고 있다가 필수라든가 또는 시장이 급격한 변동이 있으면 그거는 시장 상황에 맞춰서 유동적으로 배정을 하겠다. 이렇게 가져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냉매 관련해서 외부사업방법론입니다. 그 외부사업방법론이라는 거는 배출권 거래 할당 대상이 아닌 업체가 조직경계 밖에서 자기 사업을 통해서 온실가스를 감축하는 사업이죠. 그래서 이걸 통해서 이제 배출권 거래 대상 업체에 판매할 수 있는 거고. 그래서 보시면 외부사업방법론 냉매와 관련해서는 6가지가 있습니다. 국내에서는. 3가지는 IPCC에 나오는 CDM에서 나와 있는 따온 거고요. 3가지는 국내 업체가 제안을 해서 받아들인 겁니다. 첫 번째는 재충전 금지 용기, 그러니까 일회용 용기죠. 일회용 용기에서 HFC 냉매를 회수해서 재활용하는 사업. 두 번째는 수입업자 아이소 컨테이너 큰 거 있잖아. 땡크로리 같은 데 수입하고 반환될 때 일정 용량 남아있다고 그럽니다. 그 남아있는 양을 반환할 때는 대부분 배출을 하니 남아있는 양을 회수해서 재활용하겠다. 그거를 파괴하겠다. 이게 두 번째고요. 세 번째는 고정식 냉매 가게소는 유지부 또는 수출 차량에서 회수한 냉매를 재활용하는 사업. 이렇게 3가지로 해서 업체가 방법론을 내출해서 승인을 돼 있고요. 그 중에 구체적인 외부 사업으로 지금 돼 있어서 3개 사업은 다 외부 사업이 제출이 되어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감축량이 나와 있는 이거 2가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향후에 모니터링과 심사를 통해서 인정될지 안 될지는 한번 주의 깊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표지 인증 기준은 냉매 사용 기기에 대해서 이와 같이 GWP에 대해서 규정하고 있는 게 이제 환경 표지 인증 기준에 있습니다. 이거는 아시는 것처럼 이제 정부 조달이라든가 이쪽에 있어서 이제 인센티브를 받기 위한 기준이 될 수 있고요. 그래서 보시면 의료기기가 대부분 1000으로 돼 있고 히트펌프도 단지 2025년까지 2500으로 이제 허용이 돼 있는데 제가 알기로는 이 히트펌프 쪽에서 약간의 이제 25년까지 그 이후에 1000 이하로 맞추기는 힘들지 않겠느냐. 그래도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 개정을 요청하는 업체들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하여튼 현행 규정상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국내 냉매관리제도 유럽연합 같은 경우는 2014년 이후 쭉 진행이 됐었습니다. 그러다가 2024년 F가스 2024년이 채택이 돼서 3월부터 발효되어 있고요. 가장 강한 이제 핵심 내용은 쿼터 강화. 예를 들어서 2030년에 79% 이전의 목표였는데 지금은 95% 감축했고요. 30년 79, 96% 감축. 그래서 2050년부터는 아예 100% 쿼터를 줄이겠다. 이렇게 해서 쿼터 개정안을 핵심적으로 했고, 그 다음에 하이 GWP에 대한 냉매 사용 제품 금지. 그러니까 뭐 GWP가 얼마 이상인 제품에 대해서 규제하는 냉동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보시면 에어컨 분야 같은 경우 소형, 대형, 불량 같은 게 해서 뭐 GWP를 150, 2027년까지는 150 정도, 그 다음에 2030년에는 50 이하, 그러니까 50 이상인 것을 50kg 같은 경우는 2030년부터 사용할 수 없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유럽연합 같은 뒤에서 말씀드리겠지만 대부분의 나라들이 가지고 있는 게 쿼터 제도 기본, 그 다음에 이와 같이 시장에서의 냉매, 그러니까 온실가스 GWP가 높인 냉매의 사용을 억제하기 위한 관련 제품을 대체 유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보시면 쭉 나중에 한번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냉매 관리죠. 제품뿐만 아니고 유지보수 단계에 있어서의 관리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하면서 HFO도 포함시켜서 관리 유지보수도 교육을 받아야 된다. 그다음에 누출 점검도 받아야 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누출 점검 주기를 F가스 충전량으로 하면 이와 같은데 오른쪽에 나와 있는 게 HFO 같은 경우는 1kg 이상 이 충전되어 있으면 이와 같이 누출 점검 규정 대상이 됩니다. 그다음에 누출 검증기 부착 여부에 따라서 주기를 이제 늦춰주기도 하고요.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 미국은 AIM법에 의해서 쿼터 제도 이와 같이 쭉 진행을 하고 있고요. AIM의 핵심은 쿼터 제도, HFC 감축.
그걸 통해서 2022년 10% 감축을 시작해서 36년까지 85% 감축하겠다. 할당제를 도입하겠다는 거하고 관리, HFC 관리를 통해서 재처리 냉매의 사용을 극대화하고 그 다음에 배출을 억제하겠다. 그리고 또 하나는 유럽연합처럼 GWP가 높은 냉매를 사용하지 않는 기술로의 대체 전환을 유도해 나가는 겁니다. 보시면 이와 같이 HFC 관리 누출률 계산하는 방법 이와 같이 되어 있는데 제가 이제 우리나라는 그 누출률에 대한 규정이 없다고 그렇지 않습니까? 아마 우리나라도 규정을 적용을 한다면 이와 같이 뭐 연환한 방법이든 이동평균 방법을 해서 누출률을 정해주고 거기에 맞게 제한치를 둬야 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보시면 그 장비별 보면 상업용, 그 다음에 산업공정용, 보건공정용에서 연간 누출률이 이렇게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초과할 경우에는 반드시 수리를 일정 기간 내, 정해진 기간 내에 수리를 해서 떨어졌다는 걸 입증하고 그걸 입증된 상태에서 재가동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 충전량에 따라 누출 점검 주기도 이와 같이 연 분기별 충전량 규모가 클수록 강화를 하고 있습니다. 자동 누출 정지기도 반드시 설치하도록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HFC도 마찬가지로 관리, 그래서 그 재처리 냉매를 사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왜냐면 2028년도 정도 되면 쿼터가 HFC도 쿼터가 많이 줄기 때문에 시장에서의 재활용, 재처리된 냉매의 촉진을 위해서 이와 같은 제품에 대해서는 재처리된 냉매를 사용하도록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일회용 용기죠. 일회용 용기는 처음에는 수입을 금지시키려고 그랬어요. 유럽연합이나 뭐 호주는 하고 있는데 캐나다는 하고 있는데 금지시키려다가 업체들한테 반발 때문에 실패했습니다. 특히 이제 미국도 일회용 용기 수입량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관련 업체들의 반발이 있어서 결국은 이제 금지 규정이 기각됐지만 대신에 남아있는 잔가스는 반드시 사용하고 남은 용기는 그 용기는 재처리업자한테 반드시 인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재처리업자는 남아있는 용기에 대해 잔량 냉매에 대해서 반드시 회수해야 된다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일회용 용기를 포함해서 트래킹 시스템, 그러니까 QR코드를 붙이는 겁니다. 그 냉매 용기를 수입하는 사람 또는 제조하는 사람 그걸 소분해서 다시 만드는 사람 판매업자, 공급업자 다 포함해서 QR 시스템에 다 등록되고 나서 처음에 이제 QR코드가 생성이 되는 단계마다 그 단계마다 판매자들이 다 자기 정보를 입력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결국은 들어가면 아까 말씀드린 판매에 대한 수입부터 판매에 대한 촘촘한 망이 써 있어서 그 냉매에 대한 규제 사용을 처리를 알 수 있죠. 기본적으로 뭐 외국 같은 경우는 냉매를 사용할 수 있는 자격들이 제한되어 있지 않습니까? 우리나라는 뭐 그런 자격 제한은 없습니다만 유럽은 냉매를 기본적으로 구매할 수 있는, 그러니까 딜링할 수 있는, 핸들링할 수 있는 사람들이 자격이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통해서 촘촘하게 짜여져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미국 또한 이제 GW가 낮은 냉매로 대체 전환하도록 이런 제품들을 마련되어 있습니다. 이건 나중에 한번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 캘리포니아만 보면 특이하게 얘들은 이제 그 예전에 제조업체들, 냉매 사용기기를 제조하는 업체들에 대해서 26년부터 이와 같이 재처리 냉매를 사용하도록 이렇게 제한을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제 그쪽에서 제조 기반을 두고 있는 VRF라든가 이런 것 사용하시는 분들은 제조하는 업체 같은 경우는 이런 규정도 좀 주의 깊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일본은 지정제품 제도라고 해서 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이와 같이 마찬가지로 제품별로 낮은 GWP로 전환하도록 이미 시장에서 그런 기술들이 사용이 가능하니 뭐 보통은 이제 자동차 VRF라든가 시스템 에어컨을 보면 32에 맞춰져 있는 거죠. 750을 기준치로 돼서 이와 같은 경우는 뭐 2023년이라든가 20년부터 사용할 수 없다 이렇게 지금 목표값을 줘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장비 점검도 마찬가지로 하고 있고요. 일본은 특이하게 점검 주기 관련해 보시면 압축기 용량을 하고 있습니다. 7.5kW, 10마력 정도 되는 거죠. 7.5kW 이상으로 해서 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국내에서도 여러 가지 있습니다. 여러 가지 얘기 들으셨겠습니다. 관리 대상을 얼마 잡을 거냐. 지금 현재 말씀드린 국내에서는 일일 법정용 20RT라고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20RT라는 개념도 애매해요. 그렇다고 해서 RT를 잘 모르고, 그렇다고 해서 킬로그램으로 하자니, 처음에 이제 킬로그램은 예를 들어 5kg 하더라도, 10kg 하더라도, 처음에 제품은 10kg라면 100원이 연장이 되면 또
그거보다 10kg 이상이 더 들어가거든요. 20kg거든요. 근데 사람들은 잘 몰라요. 그죠? 일반 그 소유자들은 잘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일각에서는 일본처럼 제품을 압축기 동력으로 하자. 압축기가 압축 소유 동력이 뭐 10마리, 10마리 이상이 같은 경우는 포함시키자. 이게 가장 그 사용자들이 받아들일 수 있고 쉽게 판별할 수 있지 않겠느냐.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 그래서 향후에 이제 관리 대상을 확대하는 데 있어서 어떤 규정들을 줄 거냐. 유럽처럼 킬로그램 수를 제한을 할 거냐. 뭐 우리나라처럼 RT로 할 거냐. 일본처럼 이렇게 할 거냐는 한번 저희들이 고민해야 될 포인트인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일본도 일종, 그러니까 2종 말고 일종이 이제 고정식으로 되어 있는 그 장비의 폐기, 유지보수되기 말고요. 폐기 시의 회수율을 보니까 얘들도 그렇게 높지 않은 거죠, 현재. 일본도. 지금 현재 보면 40% 내고 2030년 75% 올리겠다. 이렇게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글쎄 얼마 될지 모르겠는데 5% 미만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현재 20R 이상 거기 회수되는 능력이요. 그 다음에 그 분야별 요거는요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저 표로 보시면 이제 에어컨과 히트펌프 가장 이제 뭐 지금 현재 보고서상으로 나와 있는 거 보면 프로판하고 32, 그 다음에 454B 요게 이제 가용성과 접근성, 기술성, 환경성에서 이제 대체 물질로 좀 많이 사용되고 있는 걸로 조사됐고요. 그다음에 칠러 쪽에서는 이와 같이 뭐 123 예전에 저압이 123이었는데 지금은 123은 ZD라든가 514 이것들이 지금 사용되어 있고 중압에서는 134A 대신에 513이라든가 515B, 1234ZE 그다음에 1234YF 속에 고압 쪽에서는 22였는데 지금 여기에 이제 현재 454, 466, 뭐 32 이렇게 좀 대체 물질로 나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노란색으로 되어 있는 게 이제 빌딩 쪽에 쓰는 거고요. 자동차 쪽은 뭐 이미 1234YF로 넘어갔고 744가 사용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이상으로 간단히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